2021년 12월 4일에서 5일까지 일본 토카라 열도 근해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다. 2021년 12월 4일 12시 32분부터 시작된 군발 지진은 4일에 무려 49회의 지진이 일어났고 5일에는 79회의 지진이 일본 토카라 열도 근해에서 일어나서 이틀 만에 총 128회의 지진이 일어났다. 2021년 12월 6일에도 오전 11시까지 20회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토카라 열도는 사츠난 제도의 열도이다. 가고시마현 가고시마군 도시마촌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죽일본의 영토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잠시 미국이 통치하는 육휴 지역의 일부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당시 토카라 열도 주민들은 격렬하게 일본 복귀 운동을 전개하였고 결국 미국은 1952년 토카라 열도를 일본에 반환하였다. 토카라 열도와 같이 미국 통치 하에 육휴에 편입됐다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반환된 다른 지역으로 아마미 군도가 있다. 군발 지진은 말 그대로 지진의 일종으로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진군을 뜻한다. 흔히 여진과 혼동하기 쉬우나 여진은 큰 지진이 한번 터지고 나서 그 여파로 인해 발생하는 지각 변동의 부산물이지만 군발 지진은 큰 지진 없이 꾸준히 일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지진의 총칭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 지진은 한번 크게 빵 터뜨리고 여진은 거기에 딸려오는 부산물이지만 군발 지진은 큰 에너지의 분출 없이 꾸준히 일정 규모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군발 지진은 각종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본 열도 인근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토카라 열도에서 수십 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해에는 반드시 강진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토카라의 법칙이란 것이 인터넷 밈으로 존재한다. 과학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 지식에 가까우나 2021년 4월 16일 기준 일본 토카라 열도에서 4월 9일 23시 30분을 시작으로 7일간 유감 지진만 약 230회, 무감 지진까지 더하면 600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후 M6.6 미야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맞아떨어졌다. 2021년 5월 16일 13시 기준 6.0 이상의 지진이 총 3번 발생했다. 2021년 5월 1일 M6.6, 2021년 5월 14일 M6.0 미야기 지진, 2021년 5월 16일 M6.1 홋카이도 쿠시로 지진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2월 4일 다시 이 수준으로 토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2009년에서 2021년 현재까지 무려 13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오클라호마 군발 지진 등 해외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2017년 4월 현재도 꾸준히 여진이 발생 중인 2016년 경주 지진 또한 군발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서울대 이기화 명예교수 등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2020년 4월 26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전라남도 해남군의 규모 1.0에서 3.1가량의 지진의 경우 기상청 측이 군발 지진, 정확히는 군집 지진으로 발표인 것으로 발표하면서 한국에서도 군발 지진 정보를 기록하게 되었다. 현재 이 지진 외에도 2021년 이시카와현 군발 지진과 2021년 대만 동부 군발 지진이 군발 지진으로서 문서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부 2021년이내 군발 지진 중에는 지진계에만 기록될 정도로 약한 지진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진동이 꾸준하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마츠시로 지진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워낙 긴 기간에 걸쳐 발생한 지진군이어서 크게 진앙지의 변화를 기준으로 5개의 활동기로 나눈다. 제1활동기는 1965년 8월에서 1966년 2월 1965년 8월 3일 오후 0시 19분 미나카 미산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 범위 안에서 진도 0의 미세한 지진을 감지한다. 이 지진을 마츠시로 군발 지진의 시작점으로 본다. 8월 7일에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8월 17일에는 하루 동안 283회의 지진을 감지했다. 지진의 규모는 점점 커져 10월 1일에는 진도 3에 달하는 지진이 처음 발생한다. 그리고 11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진도 4의 지진만 2회,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지진을 전부 더하면
2일 동안 무려 1만 2천 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 1966년에 들어서는 진도 5의 지진도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2활동기는 1966년 3월에서 7월 진원지가 북동쪽, 남서쪽으로 점점 확대되는 시기이다. 1966년 4월 5일에는 이 군발 지진의 단일 지진으로는 최고 규모인 M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제3활동기는 1966년 8월에서 12월 지진활동 최전성기. 진원지는 점점 확대되었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지진이 일어났다. 원래 진원지였던 미나카미산 인근에선 땅이 갈라지고 지하수가 솟아나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인근 마을이 크게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제4활동기는 1967년 1월에서 5월 소강기. 하지만 진원지는 훨씬 더 확대되었고 지진은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제5활동기는 1967년 6월에서 1970년 6월 쇠퇴기. 발생 지진 횟수는 격감해서 1968년에는 745회, 1969년에는 388회, 1970년에는 201회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수년간 이 지진 활동의 여파로 생각되는 여진도 계속되었다.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수년 동안 이 지진 때문에 고생했다고 한다. 비교적 작은 지진이 꾸준히 오는 바람에 자려고 해도 묘한 흔들림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개중에는 배멀미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 진원지 부근 약 반경 10km가량의 지역이 1m 융기했다. 이 지진은 일본 지진사에서도 꽤나 중요한데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지진구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연구 소재라 몇 년 동안 지진을 관측하면서 지진 관련 데이터를 상당히 축적했다. 게다가 이 지진을 계기로 지진 예지,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1968년 4월 지진 예지 연락회가 발족되면서 이는 후에 그 유명한 일본의 긴급 지진 속보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 토카라 열도 근해 군발 지진은 2021년 12월 5일자 자료에 의하면 2004년 25회, 2005년 15회, 2006년 14회, 2007년 4회, 2008년 11회, 2009년 11회, 2010년 29회, 2011년 60회 동일본 대지진, 2012년 33회, 2013년 25회, 2014년 8회, 2015년 17회, 2016년 137회 구마모토 지진, 2017년 43회, 2018년 43회, 2019년 18회, 2020년 50회, 2021년 308회 이상 자료를 보면 날이 갈수록 일본 토카라 열도 근해 군발 지진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일본 동경대학에 걸출한 인물인 다치바나 교수는 일본 열도의 침몰은 멀지 않았으며 일본의 활화산은 현재 83개 평균적으로 전 세계 타 지역보다 40배가량의 화산 밀집 지역에 해당된다. 환태평양 지진열도는 알려진 바대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베트남 지역과 일본을 거쳐 아체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이한 현상으로 하와이 제도의 킬라웨어 화산은 화산 폭발이 있기 전에 화산 분화 직전에 그 주변 마을의 우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78년 유황도 화산 폭발, 80년 명심초 화산 폭발, 83년 삼택도 천문산 화산 폭발, 86년 대도 삼원산 화산 폭발, 89년 이재동쪽 해저 화산 폭발, 그 3년 뒤 어김없이 섬을 따라 북상하던 화산 폭발이 육지로 상륙하여 이즈반도 지역에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후지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후지산은 사화산이 아닌 활화산에 속해 있습니다. 후지산은 지금도 막대한 마그마를 생산해서 축적하고 있으며 300년 전 호의 대분화 이후로 힘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진파의 전달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후지산의 지하 30에서 40km 지점에 과거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용암이 형성되어 있으며 만일 이것이 화산 폭발로 이어지게 되면 동경시 전체를 덮고도 남는 용암이 도시 곳곳으로 밀려들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후지산의 폭발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화산 폭발의 공통적 특징인 막대한 수증기와 용암 그리고 화산재가 분출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 시 가장 먼저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와 흰 연기들은 바로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용암에 의해 증발되는 현상입니다. 분출되는 용암 중 화산재가 쌓이는 양은 많은 경우는 주변 도시를 1m 정도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화산 폭발은 내부에 있는 용암과 지하수를 뿜어 올리면서 화산 내부와 집안 전체의 압력을 낮아지게 합니다. 마치 빨대로 물을 빨아 올리면 접시나 병 속의 물이 빨대로 빨려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옆에 연결된 지하수로를 통해 막대한 수량이 폭발된 쪽으로 빨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전체 화산은 마치 척추처럼 정확히 일본 땅의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연쇄 폭발이 일어날 때에는 혼슈지방 중앙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하는 대함물이 예측된다. 그 결과 규슈 지방의 활화산이 일제히 불을 뿜게 될 것이다. 이대 지진의 상황 종결 시 예측 결과는 놀랍게도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이 예언한 일본의 홋카이도 지방 일부만 남겨놓고 침몰한다는 내용 그대로이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